대한민국 대표 마술사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호그와트 출신의 최현우? 웃는 얼굴로 하느님도 속일 것 같은 이은결? 이젠 정말 전 국민이 알 만큼 유명해져버린 대한민국 마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둘. 하지만 이 두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선 100년 전 조선 팔도를 뒤집어버린 최초의 마술사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계의 역사 세기록 오늘의 주제, 한국인 최초의 마술사, 지금 시작합니다. 1915년 아직 대한민국이 조선이라 불리던 그 시기, 요령의 일본 여인이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서울로 들어섭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쿄쿠사이 덴카스. 일명 환술사로 불리던 그녀는 조선 총독부의 초대를 받고 한국에 온 일본 최초의 여성 마술사였습니다. 사실 일제의 식민 지배가 한창이던 당시 조선 총독부는 일본의 식민 통치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수단으로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상 공진회라는 식민지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가능한 많은 조선인을 불러 모아 선동을 하기 위해서 당시 수많은 볼거리들을 함께 준비해 관람객이 모이도록 꾀를 부린 거죠. 당시만 해도 조선의 공연문화라고 해봐야 몇백 년 동안 이어져온 전통 가곡, 가사, 궁중무용 등이 대부분이었는데, 마술이라는 진기한 볼거리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호응을 불러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대중교통이란 것도 없었던 열악한 100년 전에 관람료 역시 일반적인 공연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쌌던 마술 공연이 무려 1000명이라는 관람객을 동원하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리게 된 거죠. 유교 문화가 뚜렷했던 조선시대의 전통극은 주로 신파 이야기가 주를 이뤘는데, 생전 처음 보는 물건과 모던함으로 치장한 마술 공연은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공연이었죠. 그렇게 덴카스가 조선 바닥을 휩쓸고 간 뒤 다동 기생조합을 포함해 기존의 전통극단에서 마술을 따라하려는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보는 눈이 높아진 대중들의 발길을 모으기 위해서 이들에게 마술은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될 상황에 놓인 거죠. 당시 가곡 가사를 선보이던 기생들은 물론 전통 무용수들까지 득세하며 마술 공연을 수차례 선보이긴 했지만,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어깨너머로 배웠던 어설픈 기술들로는 조선인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에서 덴카스를 다시 불러올 수도 없는, 그렇게 세월이 하루하루 지나던 어느 날, 1924년 초여름, 러시아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 사내가 위풍당당하게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51세의 나이에 고국으로 돌아온 그의 이름은 바로 김문필. 그는 훗날 조선인 최초의 마술사가 됩니다. 23살의 어린 나이에 러시아와 프랑스 등을 순회하면서 마술을 습득한 문필. 그의 마술 실력은 앞서 한국을 찾았던 일본의 덴카스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최면술을 선보이는가 하면 무려 150여 개에 달하는 화려한 마술 기법을 가졌다고 전해지는데, 이런 그의 실력은 이미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월드클래스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러시아 황실에서 공로상을 받고 타국 말리 인도까지 순회 공연을 다녀왔을 정도거든요. 그런 그가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사람들의 흥분은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달아올랐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신문기사에서는 그를 조선인 초유의 세계적 기술사란 제목으로 소개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온 관심을 한몸에 받은 문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술단을 창설한 것이었습니다. 인사동에 소재한 조선극장이라는 곳에 터를 잡고 조선예술단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죠. 당시 마술에 관심이 있던 소년소녀 20여 명을 모아 예술단을 구성했는데, 수십 년간 전 세계를 돌며 터득했던 마술 기법을 주변인에게 교육하고 전수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본격적인 조선예술단의 마술 공연이 시작된 후 결과는 말 그대로 대성공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만큼 흥행이 이어지면서 그 소문은 급기야 순종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의 부름을 받은 문필의 마술단은 인정전에 초대돼 임금이 보는 앞에서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듯 계속되는 성공에 공연 자금을 마련해주겠다는 후원회까지 생기면서 김문필이 이끄는 마술단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전국을 돌며 마술을 전파하는 데 힘을 쓰게 됩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박창순이 이끄는 우리기술단, 김완실의 천년기술단 등 여러 마술단체들이 속속 뒤이어 등장할 정도로 당시 마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를 이용해 범죄에 사용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마술사로 사칭하고 불치병을 낫게 해준다면서 돈을 받는가 하면 돈을 몇 배로 불려준다면서 처음엔 적은 돈을 몇 배로 돌려주면 환심을 사고 나중에 목돈을 가지고 오면 도망치는 수법을 활용하는 사기꾼이 성행하는 시기이기도 했었죠. 아무튼 일제의 침략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고달팠던 그 시절 조선인들에게 마술이라는 신기한 볼거리는 잠시나마 생활을 잊고 웃음과 즐거움을 찾게 해줬던 고마운 선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세기의 역사 세기록,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금 부족했더라도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